얘들 안녕. 오늘 이제 상충곡 관련해서 이제 고전 시가를 이제 설명할 거야. 일단 상충곡과 관련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 시가를 처음부터 무작정 첫 줄부터 해석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었지. 고전 시가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장면에서 크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작품 전체적인 어떤 특징과 주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해서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나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희는 배운 적이 없지. 그게 우리의 끊임없는 어떤 딜레마인데, 아무튼 그 점에 유념해서 살펴보면 돼. 자, 그럼 상충곡 들어가기 앞서서,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제 평상시에 수업 중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을 이번에는 이렇게 친절하게도, 난 늘 얘기하잖아, 친절하다고. 너희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친절하게도 이렇게 한글 또는 PDF 파일로 제작해서 온라인 클래스 강의실에 보면 이 파일을 업로드 해놨거든. 이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받아서 수업할 때 활용하면 돼. 자, 그 상충곡을 보면, 자, 일단 고전시가잖아, 그지? 선생님이 근데 고전시가는 특히 시조나 가사에서 그 주제 및 내용에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었어, 얘들아, 그지? 첫 번째가 뭐였지? 대부분 자연친화라고 했었어, 그지? 대부분 자연친화. 아니면 두 번째 뭐야? 사랑하는 힘이나 임금에 대한 그리움. 요게 두 번째 주된 내용이라고 했고, 세 번째가 그 자연물의 예찬을 위한 유교적 가치관을 보통 치조와 절개라든지 충효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고전시가의 일반적인 주제 및 내용이라고 했었지. 자, 그러면 상충곡도 당연히 요 세 가지 그 주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지.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상충곡은, 자, 본문을 보면 풍월주인, 무라일체, 한중진미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자, 이렇게 보면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 풍월주인,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뭐 아까 얘기했던 한중진미,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단표누왕, 청풍명월 이런 표현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이 작품의 큰 성격은 뭐가 되겠어? 그런 단어들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연친화가 되겠지, 얘들아. 그럼 당연히 이 작품은 자연친화의 성격을 보인다 라는 것만 알아도 이 작품을 거의 상충곡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한테는 생소한, 수능에는 3번이나 나온 아주 중요한 작품이지만 어쩌면 너희에게는 생소한 작품일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요런 시어들을 통해서 자연친화라는 것만 알아도 이 작품에 관한 큰 성격 그리고 해석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요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 그 다음 선생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 똑같은 자연친화라도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었어. 첫 번째는 풍류적 공간, 다시 말하면 자연은 심미적 대상, 아름다운 곳 또는 풍류, 즐기는 곳으로 바라보는 자연친화가 있다고 했었어. 이게 대부분의 작품이라고 했었어. 그럼 당연히 상충곡도 당연히 이 대부분의 작품에 해당이 되겠지. 그 다음 거기 비해서 교훈적 대상으로서의 자연도 있다고 했었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는가 하면 도산 12곡, 고산 9곡가, 요게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잖아. 이때 자연은 아름다운 자연도 되지만 심오한 학문의 세계나 학문 수양의 바람직한 태도를 알려주는 공간으로서 교훈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고 했었지.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사군자의 지조와 절개, 뭐 국화야는 어찌 사물동풍 다 견디고, 또는 풍상석거 친날의 가피온 황국화를, 이런 것들, 또 대나무에 보면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니라셔 굽다통고, 이런 것들의 대나무나 국화는 단순한 자연물을 넘어서서 뭐였지? 교훈적 대상,
지조와 절개라는 교훈적 대상으로서의 자연물이지. 그러니까 요거와도 약간 연결이 되지. 세 번째 요거와도. 그 다음에 노동의 공간으로서의 자연. 요거 작품밖에 없다고 했었어. 농가구장, 정갑팔곡, 논밭가라, 기온매고, 배잔방이처, 신들매고라는 사설시조. 것들 요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상춘곡이라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한 줄 한 줄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요 작품이 자연 친화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 그 자연 친화 중에서도 어때? 풍류적 공간으로서 자연을 인식하고 있다를 알면 되는 거야. 요것만 알아도 뭐라고? 작품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쌤이 원하는 거는 똑같은 자연 친화라도 이 자연 친화가 풍류나 교훈이나 노동의 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까지 더 나아가서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심화된 어떤 학습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146페이지 10번 문제로 보면 교재 한번 볼래? 면왕정가 파트야. 먼저 상춘곡이지만 좀 면왕정가로 넘어가서 방금 똑같은 자연 친화라도 자연의 성격이 다르다고 했잖아. 요거를 보면 아유 잠깐만 이게 헤매고 있다 찾는데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10번 봐봐. 보면 위백규의 농가라고 했지 얘들아. 아까 농가 선생님 뭐라고 했지? 노동의 공간으로서 자연을 인식한다고 했잖아. 거기 비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위 작품은 면왕정가란 말이야. 면왕정가 같은 선생님 대부분의 자연을 뭐라고 했지? 풍류적 공간이라고 했고 이 농가는 아까 노동의 공간으로서 자연을 인식한다고 했었잖아. 자 다시 봐봐. 여기 보면 방금 농가구장 있잖아. 이 농가구장 요게 노동의 공간이잖아. 그 다음 풍류적 공간이 뭐라고 했지? 쌤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춘곡이라든지 또는 여기 보면 이 면왕정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연 친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쌤이 얘기했던 요걸 보면 자 농가가 뭐야? 노동이고 그 다음에 위작품 이 면왕 잠깐만 이게 잘 안 쓰여지네. 면왕정가가 아까 풍류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면왕정가의 휘파람은 풍류이고 보기 농가의 파람은 노동이다 라는 것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답이 4번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문제는 자연 친화에서 더 나아가서 요거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문제야 얘들아. 그게 2004년도 수능 문제라고 적혀 있잖아 얘들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상춘곡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 하지만 너희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작품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먼저 바로 처음부터 첫 줄부터 정확한 해석이나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작품의 전체적인 성격이나 그 성격이나 주제를 통해서 해석의 기준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춘곡을 읽다 보면 요런 시어들이 보여 그지? 요런 시어들이 보이니까 당연히 뭐야? 자연 친화이고 쌤이 잘 모르겠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전시가의 주제는 크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요런 시어들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연 친화이고 더 나아가서 자연 중에서도 대부분의 작품인 풍류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농가 같은 경우 146페이지 10번 같은 경우는 노동이다. 이런 것까지 구분할 수 있다면 되겠고 요 내용을 바탕으로 상춘곡을 해석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으면 다 어떻게 해석하면 돼? 자연에서 만족하고 있구나. 자연을 즐기고 있구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구나. 자연에서 뭔가 흥겨운 정서를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내용으로 상춘곡의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하면 뭉뚱그려서 해석하면
정확한 단어나 해석의 어떤 좀 어려움이나 난항 없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야.